자, 핵심 문장만 제이슨이 콕 찍어주는 키 센텐스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뭐 크게 어려운 건 없는데 어순 좀 조심하세요. 번역해 보면 For me, 나에게는 there is nothing remarkable. 자, nothing remarkable. 뭔가 뛰어날 만한, 주목할 만한 무언가가 없었단데 우리말로 방금 내가 해석했다시피 뭔가 주목할 만한 무언가가 없었다 그래서 어순이 우리말과는 좀 반대로 돼 있죠. 이렇게 무슨 thing으로 끝나는 말들은 항상 뒤에서 수식한다. 어순 배열 문제 잘 나오니까 똑바로 알아두시고요. 즉 뭔가 주목할 만한 게 없었습니다. About him, 그에 대해서 except his red hair, 그의 빨간색, 붉은색 머리를 제외하고는요. 어순 배열 조심하시고요. 자, 두 번째 문장. 그러나 홈즈는 말했다. I can deduce the obvious fact. 자, 나는 그 분명한 사실을 추론할 수 있겠군요. 어떤 사실이냐? 이 셋은 미리 체크 좀 해놓고요. 별표 좀 박아놓자. 이번 단어에서 가장 중요한 문법 중에 하나야. 어떤 사실이냐? We have done a lot of writing lately. 단어 조심하세요. lately, 늦게가 아니라 최근에입니다. 되니? late가 늦은이란 뜻이고요. 됐지? 최근에 글을 많이 써왔군요. 라는 그 분명한 사실을 내가 추론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자, 문법적으로 명사 다음에 대시 뜨고 이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오게 되면 이건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완전한 문장을 끌고 나오는 대선 문법적 가능성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아니다, 전체적으로 다 가르쳐 드릴게요. 명사 다음에 나오는 대사를 총괄해서 빠르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명사 다음에 대시 나오게 됐을 때는 크게 세 가지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계 대명사죠. 그래서 관계 대명사라면 뒤에 이어지는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가 빠져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고민 안 해도 돼. 명사 다음에 대시던데 뒤에 주어나 목적어가 빠졌다? 그럼 고민할 것도 없이 이때 대신 관계 대명사 대시예요. 앞에 있는 이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좀 더 정확히는 이 뒤에 주어나 목적어가 빠져 있다면 빠져 있는 주어나 목적어가 여기 있는 명사와 같은 말일 테니까 그 정도까지는 확인해 보시고요. 그런데 명사 다음에 대시 나왔을 때 관계 부사일 수도 있고 동격의 that일 수도 있거든. 근데 얘네 둘은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은 게 관계 부사도 그리고 관계 그다음에 동격도 둘 다 완전한 문장을 끌고 나옵니다. 둘 다 완전한 문장을 끌고 나와요. 그러면 단순히 문장 구조만으로는 판별이 안 되기 때문에 관계 부사의 경우에는 앞에 시간, 장소, 방법, 이유 등의 명사 등을 끌고 나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이 완전한 문장은 배보가 이어져 나온다. 시간, 장소, 방법, 이유 등의 시간, 장소, 방법, 이유 되니 그런 명사가 나오고 동격의 대선 앞에 뭔가 추상적인 형태, 추상적인 명사가 앞에 오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형태가 불분명한 대표적으로 뉴스라거나 아이디어라거나 팩트라거나 알겠니? 근데 여기 지금 앞에 봤던 이 뒤에 문장이 지금 완전하거든. 일단 주어 동사, 목적어까지. 그럼 완전하기 때문에 관계 부사 아니면 동격이 돼. 둘 중에 하나인데 앞에 있는 이 fact, 사실이라는 명사는 시간이나 장소나 방법이나 이유에 해당되지 않지? 사실이라는 단어는 맞죠? 그래서 이건 뭔가 추상적인 그런 명사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때 대신 무슨 대시야? 동격의 대시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걸로 관계 대명사의 위치나 관계 부사의 where 따위로 바꿀 수 없으니까 똑바로 알아두도록. 학교 시험 문제에서는 대시 들어간 문장을 5개 주고 다음 중 쓰임이 같은 거 다른 거 이런 형태로 굉장히 많이 물어봅니다. 알겠지? 자, 계속 이어집니다. 미스터 윌슨이 놀란 채로 바라봤다는 건데 룩은 대표적인 이 형식 동사라 뒤에 형용사를 끌고 다닌다고 누차례 얘기했었고 이 형용사 자리에 PP가 지금 들어갔습니다.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에서 그런 감정 해진 거면 PP를 쓰는 거고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에서 그런 감정 하게 하는 거면 ING야. 다시 한번 윌슨이 놀라게 된 거기 때문에 surprised가 답인 거예요. 되니? 만약에 문맥상 윌슨이 놀라게 하는 거면 surprising이 답이었겠지. 알겠습니까? 근데 문맥상 그 사람이 놀라게 된 거니까 surprised가 답이고요. 놀라게 된 것처럼 보였다. How did you know that? 그걸 어떻게 하셨나요? 자, 여기서 이 형식 동사 뒤에 형용사 그 다음에 감정 동사까지 잡아드렸고요. 자, 미스터 윌슨은 다음 장 갑니다. 미스터 윌슨은 had a small pawn breakers business 뭐 이런 곳에서 가지고 있었는데 자, 봐. 코버그 스퀘어인 이제 이곳에 있는 건데 중요한 건 이거야. 컴머 위치. 자, 우리가 관계 대명사가 뜨게 되면 위치가 뜨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앞에 있는 명사를 얘가 꾸며주는구나. 그래서 해석할 때는 뭐라고 한다? 어떤 명사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기본 정석이에요. 굳이 문법적인 얘기를 하자면 이게 한정적 용법이라는 거야. 선생님 문법 용어 쓰는 거 별로 선호하진 않지만 혹시 학교에서 얘기를 들으면 한정적 용법이라는 건 이 명사를 얘가 어떤 명사인지 그냥 꾸며주는 것 정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한정적 명사, 한정적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한정적 용법이 아니라 앞에 컴마가 찍힌 채로, 다시 뭐가 찍힌 채로? 컴마가 찍힌 채로 이어오게 되면 이때 컴마 위치는 그냥 계속해서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적 용법이라고 보시고 이때 컴마 위치의 경우에는 컴마 똑바로 표시할게. 컴마 위치의 경우에는 앞에 접속사 대표적으로 and가 붙고 그 뒤에 적절한 대명사를 붙여서 하나의 계속적 용법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문맥의 경우에는 봐봐. 자, 작은 사업체를 하나 가지고 있었고 이 광장에 되니 그런데 그것은 그럼 여기서 그런데 그것은 뭐야? 그의 작은 사업체였던 거지. 많이? 그럼 이 부분을 뭐라고 바꿀 수 있는 거야? and 이 정도로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됐지? 자, 그런데 그것은 그에게 충분한 돈을 벌게 해주었습니다. 생계를 꾸려나갈 만큼. 이것도 이 단원에서는 아주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게요. 아주 중요한 건 아닌데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게 충분한 돈이라고 해서 enough money 별다른 어려운 거 없어 보이죠? 하지만 자 선생님이 CF라고 쓰면 참고지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enough가 이렇게 명사를 수식하는 상황 말고 형용사를 꾸며주는 상황일 때는 enough가 뒤로 간다. 그래서 어순배열 문제를 선호하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enough가 형용사 들어있는 문장에서 어순배열로 가끔 출제가 되니까 여기까지 같이 곁다리로 좀 알아두세요. 다시 한번 명사를 꾸며주는 상황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앞에서 꾸며주면 돼. 충분한 돈, 충분한 물 이런 식으로 알겠지? enough money, enough water 이렇게. 근데 형용사를 꾸며주는 상황에서는 우리말과는 반대로 뒤에 가서 수식을 해주는 거야. 예를 들면 친절한 충분히 친절하다. 우리말로는 충분히 친절하다니까 enough kind일 것 같지만 영어로는 뭐라고 하는 거야? kind enough라고 해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계속적 용법과 enough의 위치까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4번 문장 있고요. 자, 5번 문장 계속 이어집니다. 자, 그 4시간 동안 되니 그 다음에 여기는 어렵지 않은 거, 여기는 크게 어렵지 않은데 여기요. 아주 중요한 문장이 나왔습니다. 그가 금지를 당했다라는 문장인데 이건 원래 문장, 자, 별표까지 좀 하나 쳐놓고요. 원래 문장을 좀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자 A라고 쓸게요. 편의상 목적어 다음에 목적어의 동작을 나타낼 때는 to 부정사를 씁니다. 여기까지는 기억납니까? 그래서 목적어가 to 부정사 목적어의 동작을 이렇게 to로 나타내는데 이게 원래 문장에서 여기 있는 forbid가 동사의 형태로 금지하다 이런 형태로 앞에 나와 있었던 거야. 그래서 A에게 to 부정사 하는 걸 뭐하다? 금지하다인데 알아둬라. 영어는 목적어가 있는 모든 문장을 수동태로 바꿀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기억해도 영어는 목적어가 있는 모든 문장을 뭐로 바꿀 수가 있다고요? 수동태로요. 그래서 이걸 A를 주어로 보내서 A는 be forbidden 책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금지되어졌다 to 부정사하는 게 이 패턴으로 그대로 나온 거예요. 다시 한번 원래 문장에서는 이 문장에 있는 주어가 A로 하여금 to 부정사하는 걸 금지하다 이 패턴인데 되니? 근데 A를 주어로 보내서 A 입장에서는 금지를 당한 거지. 그래서 수동편으로 쓴 거고 뒤에 to 부정사가 그대로 뒤에 이어져 내려왔다는 거 잊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그럼 제대로 다시 번역해 보자. 그 4시간 동안 그는 금지를 당했다. 사무실을 나서는 것을 그 어떠한 이유로도. 됐습니까? 이렇게요. 자, 그래서 forbid를 가지고 수동태 바꾸는 것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5번 문장 됐고 6번 문장 갑니다. 자, when our visitor had left us. 자, 우리의 방문객이 우리를 떠났을 때 하면서 어라 또 이번 단원의 주요 문법인 had pp가 떴네요. 자, 우리가 과거 완료라고 알고 있는 이 had pp는 일단 크게 두 가지 상황이 쓴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나는 대과거에서부터 과거까지 과거 사건에서 이렇게 쭉 시간의 흐름을 이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더 먼 과거부터 비교적 최근 과거까지. 그게 아니면 과거 사건에 명백해야 됩니다. 명백한 시간차가 존재할 때 더 과거 있네 had pp를 써줍니다. 이 문장의 경우는 보면 그가 우리 방문객이 우리를 떠났던 것도 과거고 되니? 그 다음 파이프를 한 손에 쥔 채로 홈즈가 눈을 감은 채로 앉았던 것도 과거인데 명백히 시간차가 있죠. 여기에 해당되지. 맞니? 그래서 우리의 그 왔던 손님이 떠난 게 더 먼 과거니까 여기다가 had left라는 표현을 써준 거야. 이해됐어? 그 다음 두 번째 바로 with 구문입니다. 두 번째 with 구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with 구문이 2개 연속해서 나왔는데 이걸 학교에서는 보통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부대 상황의 with라는 어려운 한자어를 섞어요. 그래서 혹시 그런 말을 들으면 지금부터 제가 설명하는 게 부대 상황의 with라는 겁니다. 어려울 거 없어 이거야. 너희는 with 그러면 뭐 함께 정도만 알고 있지? 근데 with가 뒤에 ing나 pp 그리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 따위를 끌고 나오면 목적어가 뭐 한 채로 정도의 뜻으로 번역을 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뭐라고 번역하면 된다고요? 목적어가 뭐 한 채로 뭐 하면서, 그래서 그 부대 상황이란 말을 우리말로 조금 부드럽게 이해될 만한 말로 바꿔주면 동시 동작이란 표현입니다. 뭐 하면서 뭐 한 채로 뭐 한다 이런 느낌으로 되니? 시험 문제에서는 이걸 통째로 영장 문제로 내거나 아니면 능수동을 구별하는 문제로 출제가 될 텐데, 능수동 구분이야 우리 다 알고 있잖아. 앞에 대상 잡아서 얘가 하는 거면 ing, 얘가 뭐 되는 거면 pp 써주면 되는 거야. 그대로 다시 한번 번역해 볼게. 우리의 방문객이 우리를 떠났을 때 with a pipe in his hand, 파이프를 손에 쥔 채로, 되지? 쥔 채로 홈즈가 앉았습니다. 또 눈을 감은 채로인데 이거 헷갈리죠. 헷갈리기 딱 좋지. 우리말은 선생님 눈을 감다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푸니까 틀리는 거야. 능수동 뭐 잡아서 푸라고요? 대답해봐. 능수동 뭐 잡아서 푸라고요? 대상 잡아서요. 그러면 그 대상이 눈이잖아. 그럼 눈이 지가 감니? 눈은 감겨지는 거지. 눈은 지가 의지가 있는 게 아니잖아. 맞지? 그러니까 눈은 감겨진 거니까 closed라는 pp를 써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말 해석은 그런 표현을 안 하기 때문에 헷갈린다고. 알겠니? 항상 대상 잡아서 풀어야 돼. 그래서 눈을 감은 채로 thinking the matter over,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과거 완료 시제와 동시 동작의 with가 들어가 있는 6번 문장 정리했고요. 7번 문장 갑니다. 우리가 자, 그 광장에 갔을 때 자, 또 계속적 용법 또 떴네요. 근데 이번에는 앞에서 나왔던 계속적 용법은 뒤에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가 빠졌기 때문에 which를 썼고요. 이번에 이어지는 문장은 주어, 동사, 목적어까지 빠진 게 없네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건 완벽한 문장을 끌고 왔기 때문에 관계 부사로서 계속적 용법을 해준 거고. 자, 그럼 여기 있는 관계 부사 where는 뭐라고 바꿔주면 되겠니? 그리고 자, 그곳에서 정도로 이렇게 되니?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바꿔 쓸 수 있어야 되겠지. 관계 대명사 which의 경우는 아까 and it 정도로 바꿨었고 앞에 있는 가게를 지칭하는 거였으니까 됐지? 근데 이번에는 그 공간을 지칭하는 것, 즉 그 광장에서니까 and there 정도로 바꿔준 겁니다. 됐지?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는 이 사람의 가게를 찾았습니다. 7번 문장 계속적 용법에서 관계 부사 나오는 거 정리했고요. 8번 문장 I said, 난 말을 했다. I take it. 자, 단어 하나 조심하시고요. 우리 take it 하게 되면 보통 취하다 이런 뜻인데 이걸 어떤 생각을 갖게 되다, 그래서 뭔가를 추론하다, 이해하다, 알아내다 정도의 뜻으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I take it, 내가 추론컨대 You asked your way, 너 길을 물었던 거구나. In order that, 자, 이것도 하나 또 알아두자. In order that 좀 어색한 표현이죠. 사실은 우리한테 익숙한 표현은 어떤 표현이야? In order, to 부정사지. to 부정사 하기 위해서란 뜻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똑같은 표현으로 자, in order that 절로 바꾼 거예요. 똑같은 표현인데 뭐뭐 하기 위해서인데 주어가 동사하기 위해서. 왜? 여기는 that이 접속사니까 뒤에 주어 동사를 이렇게 써줘야 되겠지. 이 정도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in order that you might see him, 그를 보기 위해서, 네가 그를 보기 위해서. 그럼 가볍게 이 부분은 어떻게 바꿔도 되겠니? 이 부분은 in order, 네가 보기 위해서란 말은 안 해도 이해되지? 맞니? 그럼 주어가 날라갔기 때문에 that은 또 쓸 필요가 없고 to 부정사만으로 이렇게 to see him 이렇게 바꿔줘도 되겠지. 그래서 in order to see him 이렇게 바꿨어도 크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알겠지? 경우에 따라 in order that 절에 있는 주어와 in order to 부정사 할 때 주어가, 문맥상의 주어가 서로 다르다면 이 to 앞에 뭘 써줘야 되는 경우는 있어? 포 플러스 목적격을 여기다 이렇게 넣어줘야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 주어를 여기다 이렇게 표시해 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 그럼 똑바로 하나 알아두시고요. 자, 8번 정리 됐습니다. 그다음 9번 넘어갑니다. 홈즈는 다음에 let me, 자, 나를 이끌고 갔는데 around the corner, 자, 구석으로 이끌고 갔대. 그래서 to look at the rob business, 자, 그 사업을 봤는데 여기요. 자, 아까 구별됩니까? 정리 빠르게 줬더니 바로 감이 오네. that 다음에 that 앞에 명사가 있거든. 근데 that 뒤에 봤더니 뭐가 싹 빠졌니? 주어가 한눈에 빠진 거 느껴집니까? 그럼 이때 대해서는 고민할 가치가 없다고요. 되니? 이 빠져있는 주어가 여기 있는 비즈니스, 그 사업체겠지. 이해됐어요?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주어가 빠졌으니까 관계대명사 대시 된다고요. 어때? 구분하는 문제 내기 너무 좋겠죠.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앞에 명사가 있고 되니 뒤에 이어지는 문장에서 빠져 있으면 관계대명사. 그다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완전한 문장이 오게 됐을 때 시간, 장소, 방법, 이유가 앞에 있으면 관계부사. 추상적인 명사가 있으면 동격. 오케이.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되니? 9번 했고요. 자, 10번. 10번 문장은 하나 조심하자. 뒤에서 하나 정리를 좀 해줄 건데 구분 좀 하세요. 똑같이 ing로 출발하는데 뒤에 가면 하나 더 나와. 똑같이 ing로 출발하는데 여기도 봐. 똑같이 ing로 출발하는데 뒤에 주어 동사가 떴지. 그럼 이 ing는 원래 분사 구문이었어요. 원래 문장은 뭐 했던 거야? 적절한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로 돼 있던 문장인데 되니? 문맥상 이해가 된다는 전제에 접속사를 뭐하고? 생략하고 여기 있는 주어와 여기 있는 주어가 서로 뭐하니까? 생략하고 동사를 두 번 쓸 수는 없으니 동사를 뭐로 바꿔서 ing로 바꾼 흔히 얘기하는 분사 구문이었던 거예요. 되니? 그런데 미리 여기다 비교를 좀 해놓을게요. 똑같이 ing로 출발을 하더라도 뒤에 동사가 나오게 된다면 이때 ing는 통째로 무슨 역할하고 있는 거야? 문장에 주어 역할하고 있는 겁니다. 뭐뭐 하는 것은이야. 이건 뭐뭐 하면서 뭐뭐 할 때 뭐뭐 함에 따라 이 정도 뜻이 되는 거고요. 혹은 뭐 경우에 따라 뭐뭐 하기 때문에도 되겠지만 중요한 건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왔니 뒤에 동사가 나왔니를 바탕으로 분사 구문의 ing로 출발하는 건지 아니면 뭐뭐 하는 것 동명사의 ing로 출발하는지 여러분이 구분을 좀 해 주셔야 돼요. 알겠지? 자, 그래서 계속 가보면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굳이 원래 문장을 좀 써준다면 접속사는 늘 잘 모르겠으면 as 써버리시고요. 뒤에는 주어가 홈즈니까 또 홈즈 쓰면 좀 촌스럽잖아, 그지? 그래서 대명사 써서 he를 써주고 얘 적절한 동사의 시제를 맞춰서 as he got 정도가 원래 문장이었겠지. 근데 아까 했던 거 다시 한번 해볼까? 문맥상 이해가 된다는 전제에 접속사 지워버리고 주어 같으니까 주어 지워버리고 맞지? 그다음 동사를 두 번 쓸 수는 없으니 동사를 ing꼴로 이렇게 바꿔주면서 getting down이라는 분사구문 문장이 나왔던 거야. 간다. Getting down on his knees, 무릎을 꿇은 채로 홈즈는 began carefully looking, 자 주의 깊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돌들을요. 되니? In the floor, 그 바닥에 있는 자 뭐와 함께 with his lamp 됐어? 자신 지팡이를 가지고 그리고는 magnifying glass, 그 거대한 되니? 그런 유리들을 이제 확인을 하고 있었던 거죠. 램프를 들고 됐지? 자 그래서 10번 문장 정리가 됐고 비밀을 찾고 있는 상황이었네요. 자 11번 이제 전체적인 어떤 설명을 좀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다음 그가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were in the basement, 자 지하실에 있었다는 걸 이 사람의 은행에. 자 또 나왔네. 그 우리 책에 지금 계속해서 이번 단에서 나오고 있는 게 계속적 용법에서 관계 대명사로 계속적 용법을 이어갈지 아니면 관계 부사로 계속적 용법을 이어갈지. 거듭 얘기하지만 이런 경우는 주어, 동사, 완전한 문장이 지금 나왔는데 또 이 동사 부분에 또 이상한 표현이 나왔습니다. was being stored. 자 이게 뭐냐면 말이 좀 어렵지. 그냥 간단하게 먼저 좀 이해가 되는 상황을 좀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비빙 PP 뭐 현재 뭐 과거 수동 뭐 진행 현재 진행 수동 어려운 말 필요 없고 이것만 기억하면 돼. 비동사 플러스 ing는 뭐뭐 하는 중이다지. 비동사 플러스 pp는 뭐뭐 되다지. 두 말을 합쳐봐. 되는 중이다. 되는 중이다. 당하는 중이다. 이거 아니야. 되니? 그럼 이걸 영어로 합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빙 pp가 나오는 거예요. 뭐뭐 되는 해지는 중이다. 근데 시제를 이제 과거를 넣어서 뭐뭐 해지는 중이었다 이렇게. 즉 많은 양의 금이 뭐 되는 보관되어지는 중이었다. 됐니? 그 바로 그곳에서 그곳이 어디야? 그 은행에서. 됐지? 그래서 이 경우는 주어 동사 뒤에 목적어가 올 이유가 없었던 게 수동 표현이 들어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건 목적어가 빠진 게 아니라 원래 없는 문장이지. 그래서 이것만으로 완전한 문장이었으니까 관계부사 where로 이어서 가는 겁니다. 11번 됐고요. 비빙 PP 뜻이 뭐라고요? 뭐뭐 되는 당하는 해지는 중이다. 그 다음 12번 자 이 문장 별표. 굉장히 중요하지. 시험 문제에서 여기 있는 선생님이 이번에 꼽은 키 센텐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문장 하나를 꼽으라면 난 이걸 단연코 꼽겠어요. 씹어 먹도록 외워라. 5개 치자. 가장 중요한 건 5개 정도 쳐줘야지. 바로 이 구문이죠. 문장이 주어로 시작하지 않고 전치사로 출발했어요. Over the edge 이렇게요. 맞니? 전치사로 출발하고 나서 어라? 갑자기 주어는 안 나오고 갑자기 뭐가 튀어나오니? 동사가 튀어나오고 그 다음 주어가 튀어나오는. 문장이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튀어나오니까 뒤에 어순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의문문 어순으로 도치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순배열 문제 등등을 바탕으로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알겠니?
그래서 over the at 다음에 여기 동사가 튀어나오고 the clean shaven face 여기요. 됐니? 잘 말끔히 닦은 얼굴이 나타난 거지. 이 사람의 그런 이 주인의 어시스턴트 뭐가 되는 거야? 이 조수들이요. 되니? 그리고 이렇게 튀어나오고 나서 그 다음 이 뒤에서 또 얘네가 수식을 또 받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주어고 동사고 그 다음 그 뒤에서 또 수식을 하고 있었던 거야. 얘네들이 어떤 애들이냐 어떤 조수냐. 전에 그 조수가 아는 거 알려진 거야. 능수동 항상 대상 잡아서 풀고요. 아, 이 사람이라고 알려진 이 애들이 appeared 나타났다 이렇게요. 알겠습니까? 근데 또 ing가 나와서 또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looking up 쳐다본 거지. 됐니? 되니? 그 다음 as 뭐뭐 할 때 또 다른 접속사가 나와서 문장이 또 이어지는 거지. 됐어요? 그래서 그의 두 손이 came out to pull himself up. 자기 자신을 끌어당기기 위해 이렇게 앞을 딱 하면서 이렇게 밑에서 나오면서 이야 하면서 이렇게 그 순간이 발각이 됐던 거죠. 하나 더 정리를 해드리면 주어와 목적어가 서로 같은 대상이기 때문에 여기다 뭘 써준 거야? himself를 써준 거고 힘 쓰면 안 된다 여기다가. 되니? 여기 있는 주어와 목적어 서로 같은 대상이니까 himself를 써준 거고 문맥상의 주어와 같은 대상이니까. 그 다음 하나 더 pull up이라는 이 수거 사이에 대명사가 중간에 껴들어가야 되지. 이런 걸 우리가 이어동사라고 했어. 그래서 얘는 위치가 반드시 여기로 고정돼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가 걸려있다. 다시 한번 갑니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튀어나온 다음 되니?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튀어나온 다음 문장이 도치가 됐고 그 다음 도치된 주어 뒤에서 이 주어에 대해서 뒤에서 pp가 수식을 하고 있고 그 다음 컴마를 찍고 ing가 나오면서 문장 설명이 쭉 이어졌으며 그 다음 뒤에 여기 himself 주어 목적어 같을 때 쓰는 제기대명사와 함께 이어 동사 수거 사이에 himself가 들어가는 뭐 어순배열 문제로 나오기 혹은 영장 문제로 나오기 너무너무 중요한 문장이다. 똑바로 외워 두세요. 12번 문장이 있고요. 자 13번 문장. 나중에 홈즈가 내게 말했는데 여기는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죠. 이것만 조심하시면 되지. 의주동 간접 의문문 어선 의주동 똑바로 외워두시고 아까 정리했었던 had pp 언제 쓴다고요? 과거 더 과거에서부터 과거까지 시간의 흐름이나 아니면 과거 사건에 명백한 시간차가 있을 때 쓰는데 어떻게 그 미스터리를 풀었는지 내게 말했다. 말한 것도 과거고 미스터리를 푼 것도 과거인데 다 알다시피 미스터리를 푼 게 더 과거니까 had pp를 써준 겁니다. 어려운 거 없었고요. 14번째. 자, 이 부분 또 별표죠. 이건 별표 좀 하나 달아놓을게요. 잘 봐. 어순배열 정말 중요하다 이것도. He was doing something. 여기까지 번역되지. 그럼 무언가를 하고 있었다. Down there 그 아래에서. 근데 여기 있는 대시 something을 수식하고 있습니다. 되니? 그리고 뒤에 봤더니 동사부터 튀어나왔으니까 이때 대해서는 무슨 대시 되는 거야? 대답해봐. 이때 대해서는 무슨 대시 되는 거야? 주어 빠졌잖아. 그렇죠. 관계대명사. 조금만 더 정확히 대답하면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는 거지. 그렇지. 어떤 것을 하고 있었냐? 바로 took many hours a day. 되니? For months on end. 자, 끝까지라는 표현이고요. 그지? 계속해서라는 표현이지. 여러 달 동안 계속해서 하루에 몇 시간씩 걸리는 그러한 일을 그 아래서 하고 있었던 거지. 됐습니까?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대시 수식하고 있는 주격 관계되면서 나오는 표현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마지막 15번째 문장. 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었던 ing로 시작하는 문장이지. 근데 여기 동사 튀어나왔잖아. 그럼 어려운 건 아니지만 이때 ing는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주어 역할이요. 구별됩니까? 똑같이 ing로 출발하는데 얘는 주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뒤에 동사가 나왔으니까. 그를 만난 것이 이렇게 번역되지? 그를 만났던 것이 주어야. 얘가 주어야. confirm this 이것을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for the one stained knee of his pants 이러한 이 다 닳고 되니 얼룩진 그의 바지의 무릎 부분이 여러 시간의 그런 digging 이 땅 파고 있었다는 걸 또 증명을 해줬던 거지. 그래서 어떻게 이런 추리를 하게 됐는지까지 내용 설명을 쭉 해줬네요. 문장이 전체적으로 좀 내용이 전체적으로 좀 길었지만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문장들을 몇 가지 정리를 해줬으니까 길다 이러지 말고 복습 똑바로 해서 가지고 오세요. 알겠지?